제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다져지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 마음이 별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상처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엄마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 내가 정말 이건 미치. 특별한 그거 한번 너도 당해볼래? 이런 생각이. 나도 그거 위로 하나도 안 돼요. 그 말은 정말 저희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잡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별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비장애인인데요.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친구는 저희 큰 아이보다 2살 더 많은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친구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다른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과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 자랑이나 아이에 대한 고민을 그 친구에게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적으로 아이들 이야기를 피하게 되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상대방은 큰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도 상처가 된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나 부모를 대할 때 배려해야 할 대화 예절을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많이 조심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친구한테 아이 자랑해도 이 친구 축하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랑을 내 아이 자랑 못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 친구가 오히려 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려서 이야기를 빼고 내 눈치를 살피고 이게 더 불편해요. 그냥 이 아이도 아이 자랑하면 나도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야 얘가 오늘은 네발기기를 셌다? 막 이러면서 야 어머 니네 아이 그러니 야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주면 그게 스스럼 없이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그쵸. 같아요. 상대방이 장애인 엄마, 친구지만 장애인 엄마라 그러면은 아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장애인 그 아이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그 친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얘가 내 앞에서 말을 제대로 안 하는, 아이 얘기를 잘 안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지나다 보면은 그 장애인 엄마가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친구한테 내 아이의 어떤 치부를 숨기고 싶은,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뭔가를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마음에 담아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풀어내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얘기하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지나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이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받아들이는 내 입으로 내 아이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 아이를 조금씩 내가 인정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해도 쉽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다가가기가 네, 쉬울 것 다가가기 같아요. 쉽죠. 네네. 먼저 이게 엄마가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본인 아이의 얘기를 입으로 꺼낼 때 그때는 이제 조금씩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좀 그랬거든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는 자폐다 보니까 처음에 발달 과정은 동일하게 똑같이 가잖아요. 네, 네. 똑같이 가다가 네. 어느 순간 한 2살, 3살 이때부터 그쵸, 뭔가 맞아요. 좀 다른 게 보이는데 네. 늦대는 건가? 이런 네, 네.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장애구나라고 네. 알게 되는 순간이 네. 오고 네. 또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네. 또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안 그 얘기 안 해주죠.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때는 네네. 어떻게 되냐, 아이가 어릴 때는 혹시나 내가 얘가 장애일까라고 물어봤다가 정말 장애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장애가 아니고 늦대는 걸 수 있는데 네.
막상 내 입으로 장애라고 말하는 순간 얘가 장애가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거 알죠. 그 네. 기분.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다가 이제 좀 3-4살 되고 나서 이제 얘는 장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네. 이제 친구들한테 얘는 좀 말을 못해, 말이 좀 늦어, 막 이런 식의 것을 하나씩 이제 던지기 시작하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이제 아이가 장애야, 장애고 이런 장애라서 이런 걸 못해라고 또 네. 그걸 또 오픈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단계를 밟아가야지 한꺼번에 확 오픈이 되진 네.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동안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걸 아니까 이제 막상 눈치를 슬슬 보게 되는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문제는. 네. 모르는 사람이면 말을 안 하는 게 편한데 아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네. 내 친구의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걸 아니까 또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살짝씩 눈치 보이는 게 보이니까 제가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그랬는데 막상 제 친구들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도 없고 상처될까봐 또 걱정되고 네네. 이런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다져지고 나면은 네.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네. 않는데 제 마음이 별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상처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감자튀김 좋아해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저희 아이 차 좋아하니까 유리창에 이렇게 딱 붙어서 차를 보면서 와 이러고 있었던 거죠. 딱 봐도 이제 상동행동이 보인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가 좀 특이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 자리에 정말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좀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본 거죠, 저희 아이를. 네네. 그러면서 저쪽에 앉아서 계속 저를 보고 아이를 보고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저분은 왜 저러시지 이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아이 혹시 치료 받냐고 좀 알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서 네. 말한다고 너무 네. 고민하다고 말을 한다고. 근데 저야 이제 치료 받아요 라고 했더니 다행이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게 고마워야 하는 상황인데 고맙지만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미묘한 그쵸? 감정이 들죠. 예, 이게 우리 아이가 남이 봤을 때 이렇게까지 눈에 튀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직은 그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겹치니까 이게 고마워하는 상황이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 다져지고 엄마가 먼저 오픈을 하면 네네. 그때부터는 편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들으면 정말 그래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예요. 특별히 너를 생각해서 이런 아이를 보내신 거야. 나도. 이 말 되게 상처받아요. 특별히 생각한다 로또를 주셔야지 왜? 그럼 특별히 생각 너 특별한 그거 한번 너도 당해볼래? 이런 생각이. 나도 이거 그거 위로 하나도 안 돼요. 그 말은 정말 이거를 큰애가 이제 1학년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아직 1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초반이었어. 1학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잠깐 이제 집에다 놓고 작은 애가 아픈 상태니까 이제 놓고서 누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다 맡기고서 큰 아이를 이제 마중 갔어요. 갔는데 이제 다른 엄마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이제 끝날 시간에 마중 왔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 옆에 누군가가 쓰셨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했고 제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뭐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작은 아이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저 아파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니시냐고 해서 아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셔야 된대. 그래서 그러세요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엄마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이제 특별하면 지나가지가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자체가 네. 문이 딱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상처되죠. 맞아. 이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말을 들으면 그냥 그렇게 네. 웃고 넘어갈 말인데 네. 그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아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아무리 고운 말이라도 상처가 다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지나가지 가지고 왜 나한테 힘들겠다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힘들겠다. 그래 힘들어 어쩔 건데 막 이렇게 되잖아. 알면서 왜 물어 이렇게 그런 건 위로가 안 되고 저는 그 말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거야. 그러면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서 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어쩔 걸? 감당 못하고 가신 분들은 어쩌다니? 엄마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보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위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하철에 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 지하철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어떤 분은 이제 교인이신데 저희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잡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게 사탄이 제가 들어서 아니고 옛날에 마녀 사냥했잖아요. 네. 우리 아들 데리고서. 네, 사탄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사탄이 물러가라 그런 통에 정말 어이가 없었고 무서워서 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는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만 제가 이미 받아들인 뒤라서 뭐야 막 이러고 내렸는데 네,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진짜 너 힘들겠다 너 어떡하니 이것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죽고 싶어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받아들일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근데 말씀하신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게 네. 엄마 스스로 아이를 얘기할 때 그때는 이제 엄마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 터놓고 그렇다고 너무 확 들려주면 안 되고 조금씩 아이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를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는 전혀 뭐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진짜 뭐 이렇게 같이 아이들 다 모여 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너무 목이 말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우리 아이만 쏙 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도 있었네요 사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갈증을 느끼고 좋아하고 다 똑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뭔가 머릿속에는 좀 다른 아이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생각을 하고서 그냥 다가가시고 이야기 엄마 마음이 열렸을 때 다가가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